여러분, 흔히들 부모와 자식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내 뱃속으로 나 피눈물로 키운 자식인데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겠느냐며 속을 다 내어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 믿으시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위험하고도 잔인한,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을 하나 전하려 합니다. 노년의 삶이 평온한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지옥이 되느냐는 바로 여러분이 입을 얼마나 무겁게 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30년 평화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조선 영조 시절 평생을 청렴하게 살다 은퇴한 이판서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 만인의 존경을 받았고 퇴임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와 슬하의 3아들과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었지요. 3아들 모두 번듯하게 가정을 꾸렸고 마을에서는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판서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내 속사정을 다 말해주어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고 나를 더 극진히 모시게 하는 것이 아비의 도리겠지. 그는 어느 보름밤 3아들을 안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술상을 내놓고 그는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3가지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판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지른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비상금의 정확한 액수였습니다. 이판서는 아들들에게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사실 내가 평생을 아껴서 저기 뒷산 고목나무 아래 묻어둔 금괴와 땅 문서가 이만큼이나 있단다. 내가 죽을 때 너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 한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들들의 눈빛은 효심이 아닌 계산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존경하는 큰 스승으로 우러러보던 아들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보물 상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내가 가진 돈의 전부를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시다는 막연한 추측은 자식에게 긴장감을 주고 효도를 부르지만 정확히 얼마가 있다는 확신은 자식의 인내심을 갉아먹습니다. 자식은 그때부터 부모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돈이 언제 내 손에 들어올지,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머릿속으로 주파나를 튕기게 됩니다. 부모가 아파도 저 돈이면 충분히 치료하시겠네 라며 방심하고 부모가 오래 살면 그 돈은 언제 주시려나 하는 불온한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돈이 있다는 기대를 주되 그 끝이 어디인지는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유일한 방패이자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목숨줄입니다. 이 판서가 저지른 2번째 비밀은 자식 중 누구를 더 아끼는지에 대한 편애의 고백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이 판서는 둘째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큰 놈보다 셋째보다 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너를 가장 믿고 사랑한단다. 이 말은 둘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을지 모르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첫째와 셋째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3형제의 우애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장남으로서 가졌던 책임감을 내팽개쳤고 셋째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둘째를 향한 질투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부모의 편애를 자식의 귀에 직접 들려주는 것은 그들의 가슴에 시퍼런 칼을 심는 일입니다. 노년에 자식들이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재산 싸움을 벌이는 집안을 보십시오. 그 비극의 시작은 항상 부모의 공평하지 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누구를 더 예뻐하든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든 그것은 당신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고독한 비밀이어야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언제나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믿고 의지한다는 하얀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당신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비밀은
과거의 치부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술잔을 비우며 마지막으로 쌓인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너희가 지난 내 생신 때 오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서운했는지 아느냐. 너희는 참으로 못난 자식들이다. 그리고 나도 젊었을 땐 너희 어머니 몰래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지. 아버지는 그저 마음의 짐을 털고 자식들의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이지만 자식들에게 그 말은 나를 비난하는 노인의 지루한 잔소리이자 권위 없는 노인의 자기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자식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아버지는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타박하신다며 발길을 뜯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약점을 잡은 뒤로는 예전처럼 존경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늙어갈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말로 내뱉어 확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을 자식에게 비우는 일일 뿐입니다. 또한 당신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실수나 부끄러운 과거를 자식에게 고백하여 면죄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완벽함이 무너지는 순간 더 이상 부모를 삶의 이정표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년의 권위는 침묵에서 나오고 품격은 자신의 비밀을 끝까지 간직한 채 짓는 온화한 미소에서 완성됩니다. 결국 이 판서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돈을 탐내며 매일같이 뒷산 고목나무 아래를 기웃거리다 서로 싸웠고 편애에 상처받은 첫째와 셋째는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잔소리에 질린 둘째마저 아버지를 찾지 않게 되었죠. 이 판서는 죽기 전날 밤 불 꺼진 텅 빈 방에서 홀로 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이 내 무덤을 팠구나. 말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끝까지 침묵했더라면 적어도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다시 한번 단단히 닫으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물어와도, 외로움이라는 파도가 당신을 흔들어도 이 세 가지 비밀만큼은 절대 내어주지 마십시오. 비밀이 사라진 노년은 발가벗겨준 채 겨울 벌판에 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간직한 비밀의 무게만큼 당신의 노후는 안전해질 것이며 자식의 존경은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명인생은 언제나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응원합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